네, 반갑습니다. 주식덕입니다. 자, 오늘 1월 14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연 1.25%로 인상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올해 1.75%까지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금 시장에 지배적이죠. 사실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모두가 이미 진즉에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주식시장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자,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는 수학 공식 마냥 성장주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치주들이 오른다, 수혜를 받는다, 이러한 공식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공식처럼 여겨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으로 시장의 자금이 마르게 될 거예요. 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보통 기업들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여러 곳에 투자를 활발히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기는 활성화된다고 하죠.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도,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은행 예적금에 맡겨봤자 딱히 이자도 안 나와. 그리고 대출을 해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딱히 크지가 않네. 그럼 대출을 통한 여윳돈 마련도 용이해지고, 여윳돈은 자연스레 투자금으로 몰리고, 그래서 그 투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강세장을 띄우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래요.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하고, 그리고 이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자, 대출을 받은 투자자라면 리스크 감소하고 계속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선 대출을 갚으면서 이자 부담을 줄이려 할 테고, 그리고 여윳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이자도 쏠쏠해지겠죠. 자, 위험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이자 놀이나 하자, 이러한 투자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자, 그럼 주식시장으로 볼게요. 이런 말 많죠. 금리 인상 기회는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에 투자해라, 이러한 말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자, 성장주라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리가 인상한다? 그럼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행 예적금 이자만으로도 난 괜찮다 싶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것입니다. 근데 그 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시장에 막대한 자금 유출이 진행되면서 시장은 흔들리죠. 여기에 기업의 부채 이자 비율도 문제가 되죠. 대부분의 성장주라고 하는 그 종목들은 꽤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는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되어야 해요. 왜냐? 성장주예요, 말 그대로. 계속 성장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인데, 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부채의 이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 얘네는 빨리 성장이 필요한데 이자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 그럼 자연스럽게 당장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투자보다는 빚부터 갚으면서 이자 비용부터 먼저 낮출까? 만약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둔화되니 성장 속도 또한 둔화되겠죠. 근데 성장주의 매력이 뭡니까? 미래 가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 그럼 투자의 매력도는 어떠할까요? 조금은 영향받겠죠. 낮아지겠죠. 반대로 성장주와 달리 금리 인상하면 가치주에 투자하라는 얘기도 나오죠. 대표적으로 은행, 보험주들이 있겠는데, 자, 이유는 단순하죠. 성장주가 막대한 투자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는 기업들인데, 가치주는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아도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군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투자를 위한 부채 그리고 이러한 부채 이자 이러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없어서 적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나마 금리 인상과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의 개념 구분 되셨나요? 자, 이제는 제 의견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니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아, 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우선 금리가 인상되면 성장주에 타격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이 나지 않고, 그리고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면 더욱더 타격이 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이러한 기술주, 성장주가 담겨져 있다면 걱정이 더 크실 게 맞아요. 우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금리 인상의 속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뭐 1.7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은 나왔고, 다만 급격하게 만약에 이 비율이 뭐 우리가 예상하는 듯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나 빨리 그리고 급하게 이런 식으로 이 속도가 급격히 이루어진다면 시장엔 분명히 큰 악재로, 특히나 성장주들에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지만, 만약에 충분히 우리가 예측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성장주가 무조건 죽는다? 무너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있죠. 부채가 높은 중소형주들의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라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 높은 부채의 이자 상승 부담, 특히 적자 기업은 더 큰 부담을 느낄 테니까요. 뭐 무조건 적자 나는 기업은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그 적자를 하더라도 투자 대비,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지금 당장은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를 한다, 이런 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적자 규모도 그렇지만 성장성에 비해서 부채 규모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EPS 가 너무 낮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성장주더라도 미래에 큰 성장성을 할 수 있는 기업과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은 기업은 오히려 지금 이러한 금리 인상 시기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매수 관점에서는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졌을 때, 충분히 조정 국면을 맞았을 때, 지금과 같은 경우죠. 자, 저라면 이 성장주들 다 버리진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분명한 성장성을 가진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한 산업군을 영위하는 기업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계속 중요해요.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우량한 기업들은 컨택해도 좋을 시점으로 금리 인상기를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부채 비율이 높은 성장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그래요. 적당한 비중 조절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고, 그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성장주에 묶여 있지만 내 종목이 어느 정도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 유동성이 괜찮은 기업이라면 오히려 조금 더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이 개념 구분해 보았습니다.